자, 우리 지난주에 점, 선, 면, 서페이스까지 진행을 하고, 솔리드까지 이거는 각자 만들어 보기로 했었습니다. 그죠? 이것도 다 치수 개념으로 항상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치수를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원기둥이면 센터를 찍고, 반지름 20, 높이 20, 이렇게 치수를 가지고 만들어 주셔야지 항상 우리는 치수를 가지고 치수 개념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치수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안 한 거대로 쭉 진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 여기 파이프라는 애들이 있었어요. 파이프라는 애들이 있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파이프와 여기 있는 익스트루드, 요렇게는 좀 중요합니다. 요 개념은 쉬우니까 파이프까지 하지 않았나 우리? 잠깐 내 기억에 파이프까지 한 것 같은데. 파이프 했었죠 여러분? 안 했나 보다. 원레일을 했었나 보다. 여러분들도 기억이 안 나요? 자, 파이프는 우리가 이렇게 커브가 있을 때 이 커브의 모양대로, 자, 요런 입체적인 커브가 존재를 해요. 자, 얘를 가지고 선택을 해준 후에 여기 있는 요 파이프, 근데 요 파이프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파이프 플랫 캡, 파이프 라운드 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끝단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끝단, 파이프의 끝면이 플랫한 거, 평평한 거. 그다음에 얘는 끝단이 라운드진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눌러보고, 자, 그럼 시작과 끝이 나오는데 먼저 시작, 여기 스타트 레디우스, 시작점의 반지름 5 엔터. 그 다음에 여기 엔드점의 반지름 10 엔터. 자, 이렇게 해주면, 자, 5 반지름 5짜리 원에서 10짜리 원으로 요 모양을 따라서 쭉 가는 파이프, 즉 파이프를 뭐라고 그래야 되지? 파이프가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얘를 선택하고 여기서 파이프 선택해주고 2, 그 다음에 끝점도 2 해주게 되면, 아이고 잠깐만, 다시 2, 2. 그러면 똑같은 반지름 원으로 이 파이프를 따라서 쭉 진행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어디다 쓸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가구를 만들고 가구에 그 스티치 라인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꼬맨 자국이라든가 아니면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 같은 경우 이런 걸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라운드 캡 파이프는 2 하면 요 끝단이, 아까는 여기가 평면으로 되어 있었다면 끝단이 이렇게 둥글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맞춰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이프는 이렇고요. 파이프는 가끔 써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얘는 완전히 중요합니다. 요거 익스트루드, 여기 우리 서페이스에서도 익스트루드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얘를 안 쓰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익스트루드를 써줄 거예요. 자, 얘는 자주 쓰는 애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일로 카피를 해줄게요. 카피를 했습니다. 자, 이 익스트루드는 뭐냐? 우리가 탑뷰에서 이런 원을 하나 그렸어요. 익스트루드는 이, 이 평면에 있는 커브거든요. 평면에 있는 커브를 이렇게 쭉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쭉 끌어올릴 수가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익스트루드는 얘를 이렇게 평면을 가진 애들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대로 수직으로. 근데 방향이 지금은 수직으로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디렉션이라고
D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습니다.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D.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베이스 포인트 디렉션, 방향을 어디로 할 거냐. 자, 그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익스트루드 늘려질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얘를 눌러주고 D, 알파벳 D 방향성을, 자, 이번엔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양 가진 테이블 다리를 만들 거야. 근데 수직이 아니라 약간 이 정도로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다리를 4개를 만든다거나 이럴 때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익스트루드는 이런 모양으로 쓰이고요. 얘가 항상 여기 프로퍼리티에 보면 클로즈드 커브로 돼 있어야 돼요. 얘가 이렇게 이런 모양도 가능한데 요 끝점에서 얘가 안 맞았어요. 그럼 얘는 익스트루드가 되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빵꾸가 뻥 뚫려서 솔리드가 아닌 채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냥 이 클로즈드라고 돼 있는 상태라면 얘가 이렇게 딱 맞아서 클로즈가 돼 있으면 이 익스트루드를 해주게 되면 바로 뚜껑까지 막혀서 솔리드가 됩니다. 이렇게 솔리드가 되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띄어 있으면은 솔리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스트루드를 써줄 때 익스트루드를 했는데 뚜껑이 안 닫혔어, 그럴 때는 어딘가 뚫려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 다 주무시고 계시지만 저는 계속 진행할게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서페이스는, 이건 서페이스를 가지고 익스트루드 하는 건데 같은 개념인데요. 얘를 서페이스로 만들어 볼게요. 자, 얘는 커브가 아니라 요 서페이스입니다. 서페이스를 가지고 익스트루드 해주게 되면 이 서피스를 가지고도 이렇게 솔리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아까 하나 안 한 거 있다. 자, 얘를 지금은 우리가 여기 이 바닥이 제로잖아요. 제로. 자,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밖에 이 기준점에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밖에 안 되는데, 자, 여기서 B, 여기 보시면 보스라고 되어 있어요. B를 눌러 주시게 되면 양쪽 방향, 그러니까 B가 보스, 양쪽 둘 다라는 뜻이겠죠. 양쪽으로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됩니다. 양쪽으로 된다라는 거 B를 눌러주면, 자, 그 개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솔리드는 끝이에요. 얘는 언조인 엣지인데 이거는 필요 없고요. 그냥 요건 나중에. 그 다음에 자, 여기 오늘 중요한 거 4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좀 중요해요. 솔리드를 편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 불린 유니온, 불린 디퍼런스, 불린 인터섹션, 불린 스플릿,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4개는 카피를 다 해주세요. 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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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 해주시고요. 자, 얘네들은 딱 생긴 거 보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뭔가 자고 있는 사람 한 명을 깨워봐야겠다. 얘 어디서 많이 봤어요? 지설천 학생. 오, 안 자고 있었어. 혹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조랭이통. 아, 조랭이통. 아, 조랭이통.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많이 고픈가 보군요. 아, 박소연 학생.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박소연 학생? 박소연 학생 잔다. 박소연 학생 일어나세요. 안 잔 척. 여러분들 수학 다 포기자들이죠. 나도 그랬었는데
이거 왜 합집합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이거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되면 배우는 건데 여러분들 수준을 너무 무시하나? 합집합 요건 뭐 같아요 그럼? 차집합 얘는 그렇지 교집합 얘는 이제 뭐 여집합인데 요건 상관없고 여집합이라기보다는 이건 다 잘라주는 거라서 자 그렇죠. 여집합도 알고 수학을 포기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칼라를 좀 다르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구가 자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와이어 프레임 여기 누르면 와이어 프레임 요거 우클릭하고 쉐이드 하면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고스트라고 있어요. 고스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속이 보이는 유령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고스트고 엑스레이는 이렇게 딱 겹쳐 있는 부분이 선으로 뚜렷하게 보이는 거. 뭐 테크니컬은 이렇게 점선으로 보이는 건데 여기까지는 필요 없고 고스트 눌러주면 이렇게 겹쳐 있는 구간이 보이죠. 자 합집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얘를 누를게요. 합집합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속이 겹쳐 있던 애가 없어지고 얘네 두 개가 따로따로가 아닌 하나의 조랭이 떡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조랭이 떡. 자 이게 합집합이에요. 그래서 합집합은 이 두 개를 두 개 이상이겠죠. 10개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합집합을 눌러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아까는 파란색이고 지금은 초록색이냐 어떤 걸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먼저 선택이 있다가 차집합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합집합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자 그럼 차집합은 뭐냐 차집합은 요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파란색에서 초록색 겹쳐 있는 부분만 이렇게 빼줄 거예요. 그럴 때는 먼저 얘를 빼줄 애를 선택을 해 주시고 차집합을 눌러 주시고 요만큼 뺄 거니까 초록색을 눌러 주시고 엔터 하게 되면 아까 겹쳐 있었던 요 부분만큼 차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집합은 순서 상관없이 순서 상관 있긴 하다. 근데 어떤 걸 먼저 눌러도 상관은 없어요. 얘를 먼저 선택하고 교집합 눌러주고 얘를 다시 선택해주면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지금도 컬러가 바뀐 이유는 내가 파란색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인데 초록색을 먼저 선택하고 교집합 파란색 엔터 그러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겹쳐 있던 부분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있는 얘는 뭐냐 얘는 얘 그냥 선택해주고 눌러주시게 되면 요것도 순서가 좀 다르다. 순서가 있습니다. 자 내가 얘에서 이렇게 겹쳐 있던 부분을 이렇게 잘라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먼저 한번 볼게요. 얘 누르고 블린 스플릿 눌러주고 얘를 얘로 잘라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엔터. 자 그럼 얘는 그대로인데 얘랑 겹쳐 있던 부분만큼 이렇게 잘라졌어.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초록색이 파란색을 이렇게 가지고 갔는데 얘가 이렇게 얘를 자르는 거야. 나눠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차집합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군데 얘가 요만큼을 잘라주는 거예요. 눌러주고 얘를 눌러주고 엔터. 그러면 얘는 아까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 이렇게 초록색으로 겹쳐 있는 부분만큼 잘라주게 되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많이 쓸 테니까 여러분들 예제를 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 불린 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요거 4개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쉘이라는 기능입니다. 쉘. 자 그럼 제가 박스를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얘는 그냥 벽돌 같은 박스죠. 근데 우리가 박스를 만들 때 자 이렇게 사라져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뚜껑이 열린 박스.
근데 요거 자체, 이 서페이스, 이 면 자체는 두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두께가 없습니다. 고로 요런 애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애가 되겠죠. 자, 그러면 쉘이라는 건 무엇이냐? 쉘도 자주 쓰니까 이렇게 컨트롤 눌러서 카피를 해줄게요. 자, 요 쉘을 누르면 쉘이라는 뜻이 뭘까요? 쉘은 뭐 조개 껍데기, 뭐 세포의 막, 벽 요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딱 생긴 대로 얘를 눌러주고 요 부분을 클릭을 해줄게요. 그럼 여기 thickness 번데기 말이 thickness 두께라고 나와요. 두께가 1인데 두께를 제가 5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자, 요 벽 두께가 5인 이렇게 뚫린 솔리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를 눌러주고 요 벽을 눌러준 다음에 두께를 1로 해볼게요. 그러면, 자, 얘는 두께가 존재를 하죠. 서페이스만 아까 존재했던 걔랑 틀리게. 자, 요렇게 만들어 줍니다. 얘를 어디다 많이 쓸 수 있을까? 우리 서랍 만들 때 많이 써요. 서랍 같은 거 만들 때. 자, 그러면 쉘은 한쪽만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 둘. 그러면 내가 선택한 면이 이런 두께를 가지고 뻥 뚫리게 되는 거예요. 세 개도 되느냐? 요렇게, 요렇게 두 개도 됩니다. 뻥 뚫린 면. 세 개. 뻥. 네 개. 뻥. 요렇게 다 두께를 가지고, 두께만큼 뚫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바로 쉘의 기능입니다. 이 쉘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박스가 있고 두께 1을 가진 서랍을 만들어야 돼. 이런 거 할 때 금방 만들 수가 있겠죠. 요거 길이 높이만 알고 있으면. 자, 요거 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필렛 엣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필렛이 뭐였지? 필렛? 여러분 필렛 좋아하잖아요. 그죠? 모서리를 둥글게 해주는 게 필렛이었죠. 얘도 모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필렛은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 F는 3. 그럼 요 라운드가 반지름이 3인 모서리가 라운드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모서리를 우리는 이제 엣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거는 2D, 즉 선에서만, 커브에서만 쓰였던 거고요. 여기 있는 애는 얘도 자주 쓰니까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빼줄게요. 자, 얘는 우리 입체에서 요 모서리를 둥글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 next radius라고 되어 있는데 반지름이 5. 요 모서리를 반지름 5. 그러면 요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둥그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90도로 딱딱 만나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날카로운 칼도 선미경 같은 걸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부분이 뭉개져 있을 거예요. 날카로운 부분이.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양쪽 두 개로 주는 거고요. 세 개도 줄 수가 있겠죠. 라운드 세 개도 줄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줄 수도 있겠죠. 전부 다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거. 이제 우리 CAD의 개념이 떠나서 3D의 개념으로 왔기 때문에 이 필렛이라는 거는 보통 그냥 이 3D에서의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걸 필렛으로 지칭을 할 거예요. 자, 이해를 해주시고요. 중요해,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챔퍼인데 얘는 자주 쓰지는 않지만 이 기능은 알고 있어야 돼. 얘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 챔퍼 선 할 때도 있었죠. 여기 선 할 때도 얘가 챔퍼였는데 얘는 커브 챔퍼고 얘는 챔퍼 엣지, 말 그대로 솔리드, 우리가 3D 상에서 이렇게 챔퍼를 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C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45도로 딱 깎인 면을 만들 때 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계속 깎을 수가 있겠지.
방망이 깎는 노인. 여기도 줄 수가 있겠고. 계속 이렇게 깎을 수가 있어요. 그만 깎을게요. 자, 그런 거고요. 근데 자주 쓰이지는 않기 때문에 밖으로 빼놓지는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무브 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가끔 쓰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만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우리가 얘가 높이가 예를 들어 지금 얘가 10으로 만들었는데 얘가 조금 더 높이고 싶어. 그럼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길이 방향으로 얘를 이렇게 높이는 방법도 있고, 자, 여기 있는 얘는 면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직으로 이만큼 올릴게요. 그럼 올릴 수가 있는 거고, 옆면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요. 얘는 각도도 바꿀 수가 있어. 각도도 이런 식으로 바꿀게요. 각도도 이렇게 바꿀게요.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끔 쓰이긴 하는데 은근히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좀 심화 과정에 가서 배워볼 거고요. 그 전까지는 요 필렛 라운드, 그 다음에 요거 챔퍼, 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잘 숙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솔리드까지는 끝났고요. 와, 솔리드도 벌써 끝났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뭐냐, 프로젝트 커브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커브를 3D에서 추출하는 기능들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자, 먼저 프로젝트 커브부터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구의 요 서페이스의 느낌대로 이렇게 된 느낌대로 커브를 그리고 싶어. 어떻게 그려? 못 그리지. 그건 할아버지가 와도 못 그려요. 3D 할아버지가 와도. 자, 요 모양을 어떻게 둥글게 만들고 싶어.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럴 때는, 자, 이게 지금 얘와 얘가 수직으로 딱 만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럴 때 얘를 먼저 커브를 선택을 해 주시고 요 프로젝트 커브를 눌러 주시면, 여러분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프로젝트가 무슨 뜻이죠? 어서 많이 들어봤지. 프로젝트. 우상현 학생 프로젝트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회사? 회사에서 뭐? 프로젝트. 아, 그럼 프로젝트. 프로젝트가 그거구나. 그러네. 프로젝트 들어봤죠. 그럼 프로젝터는 들어봤어요? 프로젝터? 프로젝터가 뭐지? 프로젝터 왜 빔 프로젝터 안 들어봤어요? 자, 프로젝터는 무엇인가를 비추어서 쏘다 이런 뜻입니다. 프로젝터, 그런 도구를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얘를 누르면 이 커브를 이 구에다가 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누르고 엔터.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커브가 이 면에 착 와서 이 서페이스 모양에 맞춰서 달라붙었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달라붙은 거예요. 다른 모양도 해볼게요. 자, 얘를 그러면 가운데 있던 얘를 이렇게 옮길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달라붙게 할 수 있나? 있죠. 커브 선택해주고. 근데 항상 요런 데서 하면 안 돼. 꼭 이렇게 수직으로 보이는 면에서 해주셔야 돼요. 누르고 서페이스 엔터. 그럼 어떻게 됐어? 또 이렇게 와서 붙었죠.
서페이스가 이쪽이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니까 얘는 길어졌죠. 길어 보이죠. 하지만 수직에서 보면은 그대로 가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서페이스 모양의 커브를 달라붙게 해주는 거를 요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커브. 이게 왜 필요하냐? 필요해요, 나중에. 근데 자주는 안 쓰고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안 빼겠습니다. 얘도 비슷한 기능인데 얘는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좀 변경이 돼요. 얘는 빼고. 자, 그다음 박스. 자, 박스가 있습니다. 지금 박스에 요 모서리는 원래는 선이 있는 거였겠죠. 그쵸? 지금은 선이 없지만. 자, 요런 데서 선을 추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듀플리케이트 엣지. 얘는 자주 쓰니까 컨트롤 해서 이렇게 빼줄게요. 자, 어떻게 해주면 얘를 누르고 요 모서리를 누르게 되면 엔터. 자, 이렇게 커브가 생깁니다. 요 모서리에 맞는. 여기도 눌러볼까요? 이렇게. 전체를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모서리들의 커브가 이렇게 추출이 되는 거예요. 커브만. 원래 여기 커브가 없었는데. 자, 그래서 이 커브가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솔리드를 만들고 나서 요 커브들이 다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있는데 요거 말고 요거 듀플리케이트 페이스 보더라는 게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런 평면에서 커브를 추출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평면에서 모서리를 하나하나 안 해줘도 되겠죠. 얘 따로, 아유,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이렇게 평면을 그대로 커브로 추출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얘도 자주 쓰니까 빼놔 줄게요. 얘 컨트롤 누르고.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심화 과정 가서 하면 되겠고, 요거 메이크 2D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한번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메이크 2D라는 게 말 그대로 자, 좀 복잡하게 만들어 봐요. 차집합. 자, 요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 모양을 우리가 3면도로 그려야 돼. 캐드에서. 그러면 여기서 다시 정면, 측면, 탑. 근데 얘는 또 모양이 여기랑 다르죠. 여기 뒤, 위, 아래 다 그려줘야잖아요. 6면도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여기 있는 요건 자주 쓰니까 얘도 빼줄게요. 얘를 누르면 자, 여기 뷰가 나오고요. 뷰에서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가 나오는데 그거 말고 서드 앵글 프로젝션이 있어요. 얘를 눌러주고 OK를 누르게 되면 자, 어떻게 됐어요? 3면도와 그 다음 퍼스펙티브까지 얘까지 이렇게 2D 도면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얘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캐드로 바꾸셔도 되고요. 익스포트 셀렉트 가시면 파일 형식에서 캐드, 오토캐드 아니면 일러스트 이런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힘들게 도면을 캐드에서 그릴 필요 없이 일러스트에서 그릴 필요 없이 바로 3D로 만든 걸 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물론 이쪽 면이 여기 우측면만 있고 좌측면이 없잖아요. 그러면 좌측면만 따로 여기 우측면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잘 봐요. 우클릭 라이트 뷰에서 그 다음에 여기 셋 뷰가 있어요. 셋 뷰에 가셔서 레프트로 해주시면 이 뷰가 레프트로 바뀌게 되고 자, 여기서
우리 요거 make 2D를 눌러주시고 레프트, 여기서는 프로젝트 또 뷰라고 바꿔줘야 돼. 뷰 OK로 해주시면 자 이렇게 레프트 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럼 바닥도 필요하잖아요. 바닥이 모양이 틀리니까, 그지? 자 바닥은 그럼 탑뷰에 가서서 마찬가지로 탑뷰에 가서 셋뷰 눌러주고, 어디겠어? 바텀이겠죠. 바텀 눌러주고 make 2D 드로잉으로 해준 후에 바텀 확인하고 뷰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오케이. 그러면 얘도 바텀이까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후에 얘를 다시 돌리고 레프트 라이트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요거 한 번, 두 번 눌러 주시게 되면 그대로 라이트 탑 뷰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얘네들은 그렇게 도면으로 바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잡아주시고, 얘는 뒷모습도 있으니까 뒷모습도 따로 프론트가 아니라 얘도 셋 뷰에서 가서 백 해주시고 make 2D 오케이. 그다음에 이렇게 백까지 완료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육면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요거 센터만 맞추고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육면도를 금방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편리한 기능이 있는 게 이 make 2D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입체로 퍼스펙티브로 바로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단 말이죠. 자, 내가 이렇게 퍼스펙티브에서 이렇게 잡았어, 모양을. 여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요 모양대로 선이 그려지는 거야. 눌러주시고 2D 선택하고 후에 얘를 눌러주시고 뷰, 내가 지금 요 뷰만 보고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탑뷰에서 그죠? 요 모양 그대로 이렇게 라인으로 그려줍니다. 자 그럼 이런 애를 어떻게 하느냐, 파일 익스포트 AI 0919 1mm 1mm 맞는지 확인하신 후에 이렇게 가게 되면 바탕화면에서 얘를 클릭을 해 볼게요. 내가 지금 일러스트 키고 있어 가지고 좀. 자, 안 보이죠? 왜냐면 우리가 센터에서 그린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왔죠. 자 이런 모서리 라인은 조금 얇게 해줄게요. 우리 핵에서 굵기 조절, 너무 두꺼워. 0.25. 이런 모서리 라인만 좀 얇게, 나머지는 좀 두껍게 하니까 어때요?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설명서 같은 거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잘 그려져 있을 거예요.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설명서에? 그죠? 본 적 있죠? 설명서 같은 거에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 아마 이케아 가구 사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이케아가 뭔지는 알죠? 그러면 자 이렇게 설명서들이 있잖아요. 뭔가를 조립하고 이런 거 만든다. 요거를 이거 하나하나 다 그렸을까? 물론 그릴 수도 있는데 이거 그리려면 되게 힘들겠죠, 여러분들. 그죠? 요런 조립도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요런 거. 그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품을 만드시고 이 설명서도 만들어야 된다 할 때는 요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크 2D를 이용하셔서 만드시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건 사람만 이제 나중에 이런 거 소스 많거든요. 이거 그냥 그려서 해주면 돼, 손을. 이건 뭐야? 아이 무서워. 이런 식으로 다 있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럴 때 써주는 겁니다. 얘는 일러스트에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D까지 했죠. 자, 여기 있는 거는 요건 폴리곤, 즉 메쉬에 관련된 거라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쓸 일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여러분들 심화 과정을 가거나 이럴 때는 이거 가지고 편집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조인이랑 익스플로드예요. 얘네 두 개는 상반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인이라는 거는 얘는 선 같은 게 있죠. 요 선, 얘네가 다 지금 따로따로 돼 있죠. 선이 두 개가 쓰기나 있네. 자, 얘랑 연결시켜주면 어떻게 해야죠? 조인, J죠, J. 예, 조인 됐죠? 얘도 조인하고 싶어, J. 그러면 연결. 얘도 조인하고 싶어, J. 그럼 연결이 되죠. 반대로 요 익스플로드는 이 조인 됐던 걸 풀어주는 거예요. 눌러주면 다시 이렇게 다 풀리게 됩니다. 요거는 이런 커브뿐만이 아니라 얘도 익스플로드 하게 되면 이렇게 솔리드에서도 서페이스 하나가 분리가 되고요. 얘네 두 개 선택하시고 조인, 이건 J 우리 단축키 쓰기 이렇게 조인, 이렇게 하나로 조인 됩니다. 얘도 조인,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죠. 다시 조인이 되는 거죠. 전체 선택하고 조인 이렇게 되면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조인, 얘네 익스플로드.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건 트림인데요. 우리 트림 있잖아, 트림. 말 그대로 그냥 트림입니다. 트림은 우리가 커브 대 커브로 하는 트림도 있지만, 자, 이렇게 해서 트림 해볼게요. 트림, 요 부분, 트림. 요거 잘 알죠, 여러분들. 트림, 우리 TR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트림이 자, 요런 서페이스, 아까 우리 저거 뭐 했었지? 자, 우리 서페이스에 저기 프로젝트 했었잖아요. 여기는 지금 없는데 요 속에 있는 거예요. 고스트로 보면 저 속에 있죠. 자, 얘를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렇게 딱 달라붙게 했어. 자, 그러면 이 커브로 이 서페이스를 트림할 수도 있어요. 해볼게요. 얘를 선택을 하신 후에 TR 트림 해주고 요 부분, 지금 선의 안쪽 부분, 별 부분 클릭. 그럼 별 모양만 트림이 딱 돼서 사라진 거예요. 반대로 바깥쪽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별 모양만 남고 트림이 됐죠. 자, 다시 별 모양을 트림을 하면 이렇게 빵꾸가 뻥 났잖아요. 그죠? 자, 빵꾸가 된 거, 트림이 된 거를 다시 복구시킬 수도 있어요. 그걸 언트림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우클릭, 여기 보시면은 설명이 나오죠.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언트림이 다시 돼서 빵꾸 난 거를 원래대로 돌려놓게 됩니다. 자, 트림의 기능은 이렇게 여기 두 가지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트림은 우리 보통 TR 단축키로 쓸 거지만 언트림 같은 경우에 자주 쓰는 건 아니라서 그냥 우클릭해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 옆에 있는 건 스플릿이에요. 스플릿은 나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누다. 자, 그러면 요 서페이스를 아까 우리 트림으로 나눴은 없애버렸는데 얘는 요 컵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말 그대로 스플릿이 나누다라는 뜻이니까 나누는 겁니다. 자, 이쪽에도 있을 거예요. 커브가. 자, 얘를 스플릿 눌러주고 요 커브로 나눠준다.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자, 그래서 스플릿은 나누다라는 뜻이고요. 얘는 커브와 서페이스, 서페이스와 솔리드와 솔리드 다 됩니다. 트림과 이 스플릿은. 그래서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자, 아까 우리
자, 얘네 두 개를 선택을 하고 트림을 눌러볼게요. 트림 해주고 얘를 눌러볼게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얘와 바깥쪽에 있던 애가 사라졌죠. 다시 선택, 트림, 이 부분이 없어졌죠. 이건 아까 차집합이랑은 틀린 거예요. 차집합이랑은 틀린 거고, 말 그대로 트림, 선택된 부분을 사라지게 하는 거, 트림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스플릿을 해볼게요. 얘랑 스플릿, 얘를 얘로. 그럼 나눠졌죠. 아까 우리 여기 있는 요거 불린 스플릿 같은 경우에 솔리드로 만들어서 잘라주는데, 요거 왜 이렇게 나눴냐면 여기가 원래 이렇게 나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하여간 면을 잘라주는 겁니다. 스플릿.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솔리드로 만들어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컵으로 서페이스를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서페이스 누르고요. 스플릿 커브. 그러니까 잘라주는 애를 나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엔터.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나눠지죠. 스플릿이라는 건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커브 서페이스, 서페이스, 커브 서페이스, 서페이스 커브, 솔리드 커브, 서플리드 다 돼요. 서로 상호작용으로 점선면이 다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건 그룹. 그룹은 뭐였죠? 우리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룹은 컨트롤 G였습니다. 컨트롤 G. 하나, 둘, 셋. 그죠? 똑같아. 컨트롤 G를 눌러주겠으면 얘네들은 그룹이 됩니다. 그룹. 언그룹은 컨트롤 쉬프트 G예요. 근데 여기 아이콘이 있어. 얘는 그룹, 얘는 언그룹. 선택하고 그룹 눌러주면 이렇게 그룹이 되고요. 선택하고 얘 눌러주면 언그룹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 그냥 컨트롤 G로 하기 때문에 하시면 되면. 자, 요거는 요거를 많이 쓸 거예요. 얘보다는 요거를 많이 쓸 거고, 얘가 뭐냐? 자, 이렇게 서클을 하나 그렸어요. 자, 얘를 눌러보게 되면 요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일러스트 할 때 패스 포인트 기억나요, 여러분? 일러스트에서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렇게 포인트들이 있었잖아, 그지? 포인트들. 요 포인트도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눌려서 하는 거. 나 기억이.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동이 가능해요. 이렇게 세 개만 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얘만 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포인트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모델링 할 때보다는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 이렇게 뭔가 패스로 그림 그리는 거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요것들을 좀 조절할 때 머리가 너무 함몰됐으니까 턱이 좀 나와야 되고 콧대를 좀 내리자. 뭐 이런 식으로 편집할 때 써주면 좋고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좀 고급 과정 가가지고 심화 과정 가서 좀 더 요거를 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눌러주시게 되면 자, 요런 창이 떠요. 그러면 여기 헤이트 높이 1mm, 너무 작으니까 10mm로 할게요. 10mm 라이노 여기다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돼요. 감자 TV 이런 식으로 써주고, 자, 여기 보면 아웃풋이 있는데 아웃풋이 커브냐 서페이스냐 솔리드냐 점이냐 선이냐 아니다 선이냐 면이냐 입체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커브로 해보면 말 그대로 커브 그냥 선으로만 나오게 되고요. 얘를 눌러서 감자 TV를 서페이스로 할 것이냐. 자, 그럼 이렇게 서페이스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눌러서 솔리드로 할 거냐. 이 thickness는 두께를 얘기해요. 10mm 이렇게 두게 되면
10mm의 두께를 가진 입체 글씨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텍스트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폰트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 여기 전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폰트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폰트 뭐 있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배달의 민족 좋아하죠. 배달의 민족으로 바꿔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폰트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번 쓴 거는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나 뭐 포토샵이랑 다르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얘는 그냥 솔리드나 커브나 서페이스로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무브인데 꾹 눌러 보시게 되면 요건 무브, 우리 M이죠. M으로 하는 거. 요거 로테이트. 로테이트는 요 바깥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 RO로 할 거기 때문에 요 스케일 얘도 여기 따로 있습니다. 얘는 미러. 그 다음에 쭉 가서 요거는 이제 뭐 폴라 어레이인데 요거 나중에 우리 저거 애플 워치 만들 때 요거 가지고 쓸 거예요. 요거랑 뭐 트위스트, 밴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한 번씩 해보시면 좋고, 우리 뭐 딴 거는 필요 없고 로테이트에 대한 개념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로테이트. 근데 로테이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캐드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로테이트인데 똑같아요. 얘를 로테이트 RO 눌러주고 여기서 90도, 이거 쉬프트 누르면 90도라고 그랬고 그냥 각도를 뭐 45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별로 45 이런 식으로 각도, 이건 CAD랑 똑같은데 CAD에서는 X축, Y축만 있었다라면 요즘 Z축으로도 로테이트가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정사각형. 아유, 정사각형 조금 높네요. 상관없어요. 자, 요거는 카피 우리 뭐라 그랬죠? CO 카피 로테이트 했고요. 자, 스케일이 있습니다. 스케일이 꼭 눌러보면 하나, 둘, 셋, 스케일 3D, 스케일 2D, 스케일 1D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논 유니폼 스케일, 스케일 바이 플랜 뭐 이런 게 있는데 요 두 개는 나중에 하시고요. 요거 세 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D 말고 1D부터 갈게요. 1D라는 게 뭐예요? 원 디렉션이죠. 한쪽 방향으로만 스케일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자, 얘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X축, Y축, Z축이 있는데 여기서 한 방향으로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눌러줄게요. 그러면 X축으로만 이렇게 늘어나겠죠. 끝점에서 눌러주고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돼요. 보이시나요? Z축으로도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높이축으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게 1D 스케일입니다. 그럼 이런 방향으로도 되느냐? 이런 방향으로도 되죠. 한쪽 방향으로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2D. 얘는 말 그대로 요 비율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럼 뭐가 유지가 되겠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얘를 사이즈를 바꾸면 2D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X축, Y축으로는 똑같은 비율로 커지는데, 자, Z축은 어떻게 됐어요? 높이는 그대로죠. 그죠? 높이는 그대로잖아. 그죠? 높이는 그대로. 높이는 그대로. 그죠? 이거는 평면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도 하게 되면 여기서는 높이랑 X축만 넓어지고 Y축은 안 넓어지죠. 그죠? 원래 정사각형이었던 애가 이런 식으로 넓어지는. 그래도 얘는 높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한쪽은 그대로 두고 같은 비율로 늘릴 때 이런 애들을 써줍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요거 3D. 얘는 말 그대로 같은 비율로 늘었다 작아졌다 하는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쓰느냐, 한쪽 방향으로만 늘릴 때, 자, 1D 좀 높이가 21이니까 얘를 40 이렇게 써주게 되면 여기 길이가 40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50. 자,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바꿔줄 수 있는 거고, 2D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20이니까 30으로 바꿔줘. 그럼 높이는 20으로 돼 있고, 넓이는 30으로 돼 있고, 3D도 똑같이 하게 되면 50. 얘는 그냥 다 50, 50, 50짜리 정육각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 심화 과정 가서 배울 거고요.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끝났어. 자, 여기 있는 스케일 중에 1D랑 3D는 많이 쓰는데, 3D는 여기 누르면 되고, 2D랑 1D만 따로 빼주세요. 컨트롤 눌러서 1D를 빼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툴바는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사실 요거 억스피커를 안 쓴 사람들은, 이거 억스피커 깐 사람도 있었나? 이거 까는 법 제가 알려드렸나요? 안 알려줬나요? 억스피커 까는 법. 그럼 제가 억스피커 까는 법 처음부터 알려드릴게요. 잠깐만. 억스피커를 제가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좀 드려야겠다. 이거 다운들은 받으셨나? 이 프로그램 어디 있더라? 그냥 처음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거 잘 보시면 좋아요. 자, 우리 푸드 오 라이노 뭔데 3라고 돼 있어. 자, 여기 가셔서 피커나 억스라고 눌러주시면 안 나오네요. 억스 나오죠. 억스 피커. 자, 요거 푸드포 라이노, 제가 요거 사이트 주소 여기 채팅창에 써드릴게요. 자, 여기 써줬고요. 얘를 다운을 받으십니다. 다운 받으려면 아마 로그인 하라고 그럴 거야. 그죠? 여기 로그인 해야죠. 저는 로그인을 저장을 해놨네요. 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여기 다운로드가 나오게 돼요. 다운로드를 바탕화면이나 여러분들 편한 데에다가 받아주시고, 용량이 얼마 안 커. 폴더 열기로 해서 얘를 폴더에다가 풀어줍니다. 여기 억스피커 압축 풀기 눌러주시고, 압축 진행하겠습니다. 예, 폴더 열기. 자, 이렇게 폴더를 딱 열게 되면 억스피커라고 나오고요. 여기서 그냥 얘를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하시고요. C에 가셔서 프로그램 파일에 라이노 6 여기에 가셔서 플러그인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폴더에다가 억스피커 이렇게 전에 있죠. 그냥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준비가 다 된 거고, 얘를 어떻게 불러오느냐, 우리 그 툴스에 가시면, 아니다, 여기 요거 라인 옵션에 가시면 플러그인이라고 여기 있어요. 쭉 내려가서 여기 요거 보이시나요? 플러그인에 가셔서 인스톨을 누르게 되면 아까 우리 라이노 6의 플러그인에 가셔서 억스피커에 가신 후에 여기 있는 여기 그냥 DLL이라고 되어 있는 거, 뭐지, 이거겠지 뭐. 얘를 눌러줘.
에이씨 모르겠다. 첫 번째 거를 눌러볼게요. Enable이네요. 오케이. 다시 한번 가운데다 해. 요거 RHP라고 되어 있는 RHP라고 되어 있는 애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억스피커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억스피커하고 Yes, Enable 이렇게 돼 있으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주시고요. 근데 억스피커 어디 있어? 없잖아요. 그럼 여기 툴스에 가셔서 툴바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툴바 레이아웃 여기 가신 후에 자 이렇게 누르죠. 그러면 여기 쭉 내리다 보면 억스피커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냐? 여기도 파일 오픈 후에 요 억스피커 그 아까 들어갔었던 프로그램 파일 너무 어렵게 설명하더니 플러그인 억스피커에 가셔서 요거 TV라고 되어 있는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억스피커 TV.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툴바라고 되어 있고 요거 체크를 딱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OK를 해주시고요. 얘는 이렇게 분리를 해서 어디로 가느냐? 요 맨 밑에 이렇게 얘를 붙이는 게 아니구나. 얘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요거 스피커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요런 애가 나오게 될 거예요. 얘는 꺼주시고 얘를 요 밑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뭐가 좋으냐, 여러분들이 이런 모델링을 만들고 쉐이딩은 이렇게만 보는 건데 얘를 여기 보시면 카페인트 빨간색 하고 어플라이 맵 얘 선택하고 요거 선택하고 어플라이 맵 눌러주시면 안 보이죠? 여기 퍼스펙티브에서 렌더 요거 딱 눌러주게 되면 자 이렇게 재질을 입힐 수가 있어요. 얘를 선택하고 뭐 메탈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재질들을 여기다가 입혀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이렇게 보여주고 할 때 아직 우리 키샷이라는 건 나중에 배운다 그랬잖아요. 렌더러. 그걸 안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컬러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여러분들 자주 꼭 깔고 쓰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다음 주부터 과제할 때는 캡처를 우리는 지금 쉐이딩 상태에서만 캡처를 올려주셨는데 그죠? 이렇게 나중에는 이 억스피커로 쉐이딩 된 걸로 올려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아까 누가 이렇게 쓰레기통은 누구였지? 우리 저기 누가 박수현 학생도 이렇게 렌더를 했는데 사실 이거 억스피커를 안 해도 여기서 렌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흰색 화면에서 하게 되고요. 얘를 선택해서 여기 프로퍼리티 이제 요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요 프로퍼리티라는 거는 프로퍼리티즈가 무슨 뜻이죠? 누가 나갔어? 프로퍼리티즈가 무슨 뜻이지? 상태인가? 성질, 특성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보면은 프로퍼리티의 뭐 타입, 클로즈드 익스트루전 이거 아까 익스트루전 해서 올린 거죠. 레이어, 디폴트, 디스플레이 컬러, 바이레이어. 바이레이어는 레이어의 컬러를 쫓아간다는 뜻입니다.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프로퍼리티즈에서 가장 많이 봐야 될 거는 요 타입. 그래서 이렇게 클로즈드로 돼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커브도 이렇게 오픈 커브라고 되어 있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다는 얘기고요. 얘도 이렇게 되어 있고 오픈 폴리 서페이스라는 거는 어딘가가 이렇게 뚫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컬러 바꿔주면 요 쉐이딩에서는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렌더에서는 안 바뀝니다. 렌더에서 바꾸고 싶을 때는 여기 보시는 매터리얼, 그래서 요 매터리얼에서 뭐 디폴트로 가셔서 여기서 컬러를 이렇게 바꿔주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컬러를 바꿔줄 수가 있죠.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 억스피커를 쓰면 너무 좋다라는 거죠. 편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 바꿔주는 것보다. 그죠? 이렇게 편리하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프로퍼티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뒤에 있는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거니까 나중에 요 매터리얼 여기서 뭐 하는 게 있는데, 커스텀 글래스 요거는 우리는 요걸 쓸 거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유리잔 같은 거 만든 사람이 있었죠. 와인잔. 와인잔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와인잔을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와인잔은 투명해야지 되잖아. 근데 사실 여기는 투명한 게 없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글래스, 잼 이런 거 있죠. 잼이라는 거는 보석 같은 거를 뜻해요. 이 렌더를 하게 되면은 왜 글래스, 여기서 해줘야 되지. 글래스 만들어졌죠.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이거 흰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얘가 이렇게 컬러를 바꿔줘야겠다. 파란색으로. 자, 이렇게 투명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게 난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냥 요거 억스피커 쓰시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둘 다 써주셔도 돼요. 여기서는 투명이 없기 때문에 투명물 할 때는 얘네들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레이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레이어는 딜리트.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해서 5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버전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한데, 레이어는 그냥 우리 그 포토샵의 레이어의 개념, 일러스트레이터에서의 레이어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게 없어요. 우리가 레이어에서 얘기했던 층이 아니야. 그냥 폴더링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사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랑 얘는 이렇게 그룹핑을 하고 싶고 얘는 이렇게 그룹핑을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뉴 레이어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얘는 박스라고 해주시고 얘는 서피스, 스피어, 스페링은 모르겠다. 스피어 이거 맞나? 자, 이렇게 해주시고 2개를 만들어 주세요. 박스는 빨간색, 구는 파란색.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아직까지 바뀌지가 않았죠. 왜? 얘네들은 여기 보시면 보통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디폴트의 컬러는 블랙이잖아요. 블랙은 반대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흰색으로. 여기서 블랙을 초록색으로 바꾸면 짠,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죠. 근데 보통 디폴트는 블랙으로 보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박스들을 선택을 하고 이 폴더에서 우클릭, 그 다음에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바꾼다. 오브젝트 레이어를 어디로? 얘로. 짠. 자, 그러면 요 레이어에 들어갔기 때문에 빨간색이 되는 거고요. 구도 여기 스피어에 가셔서 우클릭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이렇게 해주시면 이 레이어의 컬러를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요 전구 표시는 우리 포토샵에서 봤었던 그 눈알 표시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도 레이어가 보면은 요 눈알 표시, 얘를 꺼주면 안 보이고 얘도 꺼주면 안 보이죠. 이거랑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구를 꺼주면 박스가 안 보이게 되고, 스피어의 전구를 꺼주면 안 보이게 됩니다. 이거 하이드랑 비슷한 기능인데 얘는 레이어에서 보이게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자물쇠를 눌러주게 되면 얘는 안 잡히게 됩니다. 그런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 박스에서 얘를 이 박스 폴더에 다른 레이어에다가 넣고 싶어.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박스 1, 박스 2, 박스 3. 그냥 갑시다. 얘는 박스라는 레이어 안에 1, 2, 3로 할게요. 컬러를 바꿔주겠습니다. 초록색, 핑크색, 민트색. 자, 근데 얘네들은 다 지금 동등한 레이어예요. 폴더링인데 얘네를 쉬프트 키를 누르고 얘네 세 개를 요 박스 폴더 안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는 이제 레이어가 요 큰 박스라는 레이어에 종속된 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큰 박스 레이어를 끄면, 지금 아직 안 했구나. 자, 얘를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바꿨어요. 아직 안 넣었어요. 자, 얘를 그럼 박스 1에다가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박스 2, 얘는 박스 2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얘는 박스 3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자, 이렇게 바꾸고, 자, 그러면 이 레이어들을 세 개를 선택해서 요 박스라는 큰 레이어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얘를 끄게 되면 전체가 꺼지게 되고요. 안 보이게 되고, 여기서 요걸 접었다 켰다도 할 수가 있어. 안 보이게 켰다. 여기서만 안 보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폴더링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을 요 사이에 또 넣을 수도 있어. 얘를 여기다가 또 넣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나중에 복잡하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레이어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렌더링을 하게 되면, 키샷이라는 걸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폴더링을 같이 해놓으면 이 폴더링 한 애들만 같은 재질을 입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긴 하겠지만, 제가 포토샵을 할 때도 그랬고 일러스트레이터 할 때도 그랬고 요거 할 때도 그랬지만, 이 레이어링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복잡한 모델링을 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이 레이어에 대한 개념까지 끝났습니다. 드디어 오늘로써 라이노에 대한 모든 메뉴, 그 다음에 툴바, 그 다음에 기초적인 설명과 이제 라이노에서 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 4주 동안, 그죠? 지금 언제부터였어? 9월 1, 2, 3, 4, 5주야. 왜 5주지? 1주차 때는 뭐 수업을 안 했나, 우리가? 대충 했나? 설명만 했었구나. 맞나?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어디였지? 그렇다. 예전에 했던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애니메이션까지 한 거네. 1학번이 했던 거고요. 1학기. 1학기 때 뭐지? 이거 렌더링이고, 1학기, 2학기.
자, 2학기 중간 이렇게 과제들을 한 거를 보면은 중간중간에 자, 이런 식으로 왜 안 보이냐? 뭘 만들 거냐면 아이폰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폰 새로 나온 12지? 아이폰 12. 12를 아유, 어딨어? 이렇게 12 아이폰을 모델링을 하고 요걸 가지고 이제 렌더링하고 이런 것까지 하고 뭐 애플 워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기초 라이너 모델링에 대해서 할 건데 이거 19학번이니까 이게 아이폰 6인가? 이게 뭐였지? 10은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거 왜 6를 만들었었지? 뭐 하여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폰 12가 곧 나오거든요. 제 생각에는 다음 주, 빠른 다음 주 발표가 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아이폰 11을 가지고 한번 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폰 11을 모델링을 다음 주부터 추석 지나고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그 기초 인터페이스를 왜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잘 모르고 넘어갔는데 했던 것도 모델링을 하다 보면 그걸 또 쓰고 또 쓰고 같은 것만 계속 쓰게 될 거예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내가 자주 쓰는 것만 이렇게 꺼내놨듯이 그 다음에 단축키를 자주 쓰는 것만 알려드렸듯이 자주 쓰는 애들만 쓰게 되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조금씩 같이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석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다 지금 자고 있으니까 질문이 없겠지. 진짜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가? 추석인데 무슨 과제야? 그죠? 추석에 무슨 과제를 냅니까? 박수! 그래요. 즐거운 추석이니까 추석 잘 보내시고 또 질문 없으면 추석 체크 한 번만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